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엉덩이 대장 장편외과 이성건입니다. 자, 오늘은 변비 얘기 세 번째이자 마지막 얘기인데요.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이제 조금씩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변비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약물 치료부터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바이오 피드백 치료까지 정말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관심 있게 영상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변비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변비약을 드시고 화장실에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변비의 치료에 앞서서 변비에 대해서 이제 좀 분류를 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변비를 좀 분류를 해본다면 먼저 기저질환 혹은 약물에 의한 변비랑 이제 원발성 변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기저질환 혹은 약물에 의한 변비는 이제 나열하자면 대장암이나 대장용종, 대장협착에 따른 이제 장이 막히는 장폐색 혹은 어떤 중추신경계 질환, 갑상선 기능장애, 당뇨병, 우울증, 식이장애 그리고 아편유사제와 같은 대장 운동을 느리게 하는 약물에 대한 복용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발성 변비라고 하는 거는 원인 특정이 좀 어려운 변비인데 흔히 기능성 변비라고도 하고 여기는 다시 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대장 통과 시간이 정상인 정상 통과형 변비, 그리고 대장 통과 시간이 좀 늦어지는 서행성 변비, 배변 장애형, 다른 말로는 이제 직장 출구 폐쇄형 변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겠고요. 어느 보고에 따르면 이제 정상 통과형 변비가 65% 정도 되고 배변 장애형이 25%, 그다음에 서행성 변비가 한 15% 정도의 빈도로 나타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제대로 치료하고 이제 진단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때가 되면 나오겠지 하고 방치를 하시거나 혹은 시중에 파는 이제 자극적인 약제로 변비를 좀 해결하고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복통, 복부 팽만감, 심한 경우 오심이나 구토 등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비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항문에 치액이나 치열 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좀 악화되실 수가 있어요. 치액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술해야 될 정도로 이제 악화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자극적인 이제 시중에 파는 완화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시면은 장과 신경의 일종의 내성이 생기고 좀 약해져가지고 이제 장의 운동성이 더더욱 저하돼서 변비가 좀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변이 대장에 계속 쌓이게 되면, 그러니까 변비를 방치하게 되면 대장벽이 약해져서 색기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개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제 딱딱해진 변 때문에 장이 막혀가지고 장이 크게 늘어나고 심한 경우 이런 늘어난 장의 압력 때문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장이 괴사되고 천공되어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우로 만약 변비가 이제 대장암에 의한 것이라면 수개월 동안 이 진단을 못하고 변비를 방치한다면 점점 변비가 서서히 악화될 수가 있고요. 빨리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결국엔 암 때문에 장이 막히고 심한 경우 천공이 돼서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대장암으로 응급수술을 하게 되면은 미리 잘 이제 준비를 해서 하는 수술보다 수술 범위가 우선 커질 수가 있고 수술 후에 감염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특히 천공돼서 수술했을 경우에 응급수술했을 경우에 이제 복막염 때문에 수술이 잘 되더라도 중환자실에서 회복이 잘 안 돼서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회복이 잘 되시더라도 이제 복막염이 생겼을 경우에 대장암의 재발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제가 너무 이제 심한 케이스까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전공의 시절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제 변비로 혼자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비에는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이제 그 바이오피드라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능성 변비 중에서 배변 장애형, 다른 말로는 이제 출구 폐쇄형 변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환자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변을 보실 때 원래 복압은 높이면서 항문 괄약근은 이완이 돼야지 이제 변이 잘 나오게 되는데요. 배변 장애형 변비 환자의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이제 변을 보실 때 항문 괄약근이 오히려 수축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이제 조화가 깨져서 변을 보기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뭐 손가락으로 파내야지 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환자분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 좀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란 단어는 생물의 뜻을 갖고 있는 바이오라는 단어랑 피드백, 우리말로 이제 되먹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이제 공학 쪽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이제 출력된 결과를 입력 측에 되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피드백이라 하면 이제 간단히 말해서 환자분이 근육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거를 결과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서 그것으로 이제 근육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우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종의 쉽게 말해서 물리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제 좀 침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기계가 좀 잘 나와 있어가지고 복대를 차시고 약간 이제 자전거 안장처럼 가운데가 좀 볼록 튀어나와 있는 특수 의자가 있는데 이런 의자에 앉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복대랑 의자에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가 좀 내장되어 있어서 바이오 피드백 진행하시면 배에 힘을 주면서 항문 괄약근이 잘 이완이 되는지 그런 훈련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정형외과에서 하는 뭐 물리치료처럼 이제 바이오 피드백 치료도 한두 번에 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최소 한 8번 정도 진행을 하시는데요. 요령이 좋으신 분들은 금방 깨달으셔서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피드백 말고 병원에서 처방드리는 변비약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변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모든 형태의 변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정상 통과형 변비에서 가장 효과가 좋긴 합니다. 서행성이나 배변 장애형 변비에서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편이고요. 변비약을 우선 분류를 해보자면 우선 이제 아기오나 실콘, 웰콘 이런 상표명으로 이제 대표되는 부피 형성 완화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그오, 듀파락, 뭐 락툴로스, 폴락스 이런 것 등의 삼투성 완화제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이제 약제는 이제 장관 안에서 변의 이제 물리적 부피를 좀 늘리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수분도 잘 머금을 수 있게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두 제제, 부피 형성 완화제랑 삼투성 완화제는 장관 안에만 존재하고 이 장관이라는 건 사실 이론적으로 우리 몸의 외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몸을 위상학적으로 단순화하면은 도넛 모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도넛의 이제 가운데 이제 뚫린 구멍이 이제 입에서 항문까지 연결된 장관인 거고, 그래서 이 구멍, 도넛 가운데 구멍은 이제 도넛이라고 하진 않고 도넛의 외부인 거죠. 도넛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제제는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장관 안에만 이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내성이 생길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평생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둘코락스 등으로 좀 대표되는 자극성 완화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먹는 약도 있고 좌약 형태도 있는데요. 이는 이제 만성적으로 사용하면은 장애 신경계에 좀 손상을 줘서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이런 연구 결과가 예전에 있었으나 이제 후속 연구들에서는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밝혀진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내성이나 신경계 손상에 대한 우려는 좀 다소 과장된 것으로 좀 여겨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변비로 불편하신 분들은 이것을 변비를 해결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자극성 완화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위장관 운동 조절제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가된 거로는 프로칼로프라이드라는 약물이 있는데 대장이 잘 움직이도록 세로토닌 5-HT4 수용체만 선택적으로 자극해서 변비를 좀 좋게 만든 약물이고요. 연구된 바로는 내성이 특별히 생기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비가 있으면 혼자 고생하시면서 병을 더 키우시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자극적인 완화제들을 써서 내성을 키우시기보다는 병원에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전문적인 변비약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 데에서 네, 그렇죠. 네.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건 이제 결국 그 생체로 되먹인다는 건데 그 되먹일 장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 장편환외과에서는 바이오피드백 최신 장비로 비침습적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복대랑 의자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복압과 항문 괄약근의 그런 압력을 동시에 좀 측정해서 환자분에게 좀 보여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환자분이 내가 이제 근육을 잘 쓰고 있구나, 근육을 잘 못 쓰고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시고 집에서도 보통 케겔 운동이라고 하시는데 케겔 운동을 통해서 좀 항문 괄약근에 이제 혼자서 키우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어쨌든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환자분이 근육을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장비가 있는 곳에서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비라는 질병도 병이고 병을 가장 쉽고 빠르게 치료하는 방법은 결국 병원에 가는 것이고요. 이제 감기가 유행이라고 해도 다들 이제 감기에 걸리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꼭 나에게 꼭 맞는 치료와 처방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변비를 그냥 방치하고 약국에서 이제 변비약 사서 자극성 하제에 복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꼭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꼭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으로 변비를 좀 극복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